안녕하세요. 매 순간 성장하는 인생을 도와드리는 안나코치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또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업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재택근무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기업에서는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좀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이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바로 직원 관리와 성과 관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택근무, 소위 스마트워크라고 하는 업무 형태로 일을 하면 직원, 관리자, 기업 입장에서 모두 각기 다르게 생각하는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을 거예요. 관리자가 느끼는 재택근무의 장점이 팀원은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자 관점에서 재택근무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외국계 기업 임원분들 몇 분을 인터뷰를 해서 관리자가 재택근무 환경에서 직원 및 성과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무엇이 있고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제가 인터뷰할 때 한 임원분한테 재택근무 할 때 직원 관리의 어려움을 물어보니까 원래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재택근무에서도 일을 잘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일하는 건 사무실이건 재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일 잘하는 직원은 언제 어디서나 알아서 자신이 업무 스케줄을 관리하고 좀 잘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재택근무 상황에서 관리자의 4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그에 대한 6가지 대처 방안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려운 부분에서 첫째, 재택근무 환경에서 직원들은 고립감, 불안감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좀 관리자와 신뢰 형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자신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일을 집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걸 상사가 알아줄까? 이런 불안감도 생길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성과에 대해서 칭찬을 받으면 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일했는지 좀 볼 수가 없고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불신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칭찬받는데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어려움 둘째,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업무 피드백을 전달하는 것이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는 얼굴 표정, 제스처, 눈맞춤 이런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심리학자인 알버트 메라비언 교수도 7대 38대 55라는 메라비언의 법칙을 만들었는데 커뮤니케이션 할 때 상대방의 7%만 말의 영향을 받고, 말의 내용의 영향을 받고 38%는 목소리, 어조, 스피드, 높낮이, 55%는 얼굴, 표정, 자세, 제스처 등의 바디 랭귀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메라비안의 법칙에 따르면 관리자가 메시지를 이렇게 얼굴 보면서 대면으로 전달할 때는 그런 표정이나 제스처, 눈빛 등을 다 보면서 이렇게 대화하니까 직원들이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지만 재택근무에서는 전화로만 이야기하다 보면 음성만 전달이 되고 이는 가끔은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고 또 만약 부정적인 이야기를, 부정적인 피드백을 직원들한테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직원들이 좀 더 힘들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 셋째, 미팅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필요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미팅을 잡아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재택근무 환경에서는 미팅을 할 때 이제 껌껌이 목적을 가지고 미리 미팅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타팀과 또 미팅을 잡을 때도 시간이 맞춰지지 않으면 업무가 지연되는 어려움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무실에 모두가 있을 때는 스파성으로 가볍게 미팅할 수 있지만 재택근무 환경에서는 각자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미팅을 잡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임원분은 재택근무 상황에서 미팅을 갑작스럽게 잡으면 직원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어려움 넷째,
팀워크, 소속감, 연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한 사무실에서 대면해서 일하지 않으니까 같은 팀에 새로운 사람이라든지 다른 팀 사람들은 전혀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같이 일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소속감, 팀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그런 대처 방안은 무엇일까요? 제가 6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 제시와 투명한 성과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재택근무 시대에는 직원들의 성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 명확한 KPI, Key Performance Index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KPI는 핵심 성과 지표인데요. 예를 들어 특정 국가 시장에서 제품 인지도 상승이라는 어떤 큰 전략 방향이 있다면 홍보팀에서의 KPI는 그 국가의 언론에 얼만큼 기사를 낼 것이며 어떤 매체에 낼 것이며 어떤 앵글로 낼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홍보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지 등을 잡을 수가 있겠죠. 다른 예시로 쇼핑몰에서 고객 창출이 전략 방향이라면 홈페이지 신규 회원 유입률, 방문 후 제품 구매율 그런 등을 잡을 수 있겠죠. 무엇보다 관리자와 직원이 서로 같은 내용으로 목표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데요. 대면으로 함께 일하기 힘든 상황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모호한 상황에서 직원은 의사결정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하나 상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나 이제 전략 방향에 대한 KPI가 명확하다면 직원은 어느 정도 자신이 각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면서 업무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직원 중에 누군가가 성과를 내서 레코그니션이 됐는데 서로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팀원이 잘했다고 칭찬을 받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나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임원은 그 잘한 팀원이 어떤 업무 목표를 어떻게 잘 진행을 해서 어떤 성과를 냈다 이런 내용으로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를 만들어서 직원들과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직원들도 그 결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자신들도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벤치마킹해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무엇보다 이러한 투명한 공개로 관리자와 팀원들의 신뢰가 쌓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택이라고 일을 못한다는 것은 핑계일 수도 있는데요. 스마트 워크 환경 하에 바람직한 기업 문화라는 논문에 소개된 어떤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재택근무자들은 사무실 근무자들에 비해서 성과가 높거나 유사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 잘하는 직원은 상황이 바뀐다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제 당황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둘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업무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재택근무 상황에서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직원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한 임원은 엑셀로 액션 트래커를 만들어서 핵심 업무, 업무 과정, 타임라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다고 합니다. 일일이 건건히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위클리 단위로 스스로 그 액션 트래커에 템플릿을 채워서 직원들이 스스로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스로 하게 한다는 건데요. 하나하나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이거 했어요? 저거 어떻게 진행됐어요? 이렇게 체크를 한다면 자발성도 떨어지고 미팅 시간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관리자가 재택근무 상황에서 직원들을 관리한다기보다 직원들에게 자기 주도적인 마인드셋을 향상해서 궁극적으로 그들 스스로 업무를 좀 진행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고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처음에 재택에서 우왕좌왕 업무를 진행하던 직원도 임원이 업무에서의 목표, 또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이제 아낌없이 해주면서도 또 스스로 타임라인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게 해줬더니
추후에 좀 자기 주도적으로 일하는 직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주도적으로 잘하는 그런 직원들한테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처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직원분들이 있다면 그걸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일하던 타팀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 사람과 같이 일하기 힘들다 이런 피드백을 했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이제 많이 해소됐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스스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충분히 주고 그 경계선도 알려주면서 그 범위 안에서는 재량껏 일을 하고 성과를 낼 수 있게 도와주고 또 그에 대한 그 책임에 대한 인식도 이제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셋째, 이와 더불어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아니라 자율적인 기업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스마트 워크, 재택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과 같이 통제 중심의 관리가 불가능하기에 관리자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수평적이고 또 스스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는 분위기여야겠죠. 수직적인 기업 문화라면 재택 상황에서 업무를 보고하고 또 연락하는 부분이 또 부하 직원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보고를 하기도 전에 또 상사가 또 이렇게 보고했다고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고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 빠지고 이제 힘이 빠지네요. 넷째, 가능하면 화상으로 피드백을 전달합니다. 관리자는 직원들과 그러한 심리적 거리를 좁혀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과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좀 필요하고 또 가능하면 얼굴을 볼 수 있는 화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 임원은 전달할 메시지를 먼저 이메일 등으로 보내서 숙지하게 한 뒤에 미팅을 하면서 그에 대한 생각을 나누면 그냥 전화나 문자, 이메일로만 피드백을 할 때보다 직원들이 자신이 더 케어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전달할 때 관리자의 의도와 달리 직원들은 감정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만 전달하면 더 딱딱하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 가능하면 얼굴을 보며 대화하면서 서로 언어적인 부분뿐 아니라 다른 비언어적인 부분까지도 캐치하면서 좀 더 부드러운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죠. 다섯째, 관리자들이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소속감, 사기 향상을 위한 회사의 그런 제도적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한 예로 관리자가 회사에 요청을 해서 각 직원의 회식비를 지원을 받아서 벌추얼 회식을 한다든지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해 각 직원이 원하는 보상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지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휴가를 난 좀 더 쓰고 싶다라든지 등등 직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맞춤형으로 그런 동기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이죠. 여섯째, 무엇보다 관리자 스스로 좀 변화 관리 능력, 그런 마인드를 함양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성과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자 스스로도 변화해야 합니다. 핵심 KPI를 잘 선택하고 또 두루뭉술하지 않고 좀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선택하기 위해서 관리자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요. 직원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KPI를 정하면 좋을지 당연히 논의와 그런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죠. 재택근무 상황에서는 관리자도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직접 보지 않고 또 통제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불안감과 불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리자도 직원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그들을 지시와 통제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그들 스스로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믿음을 가지고 또 그들을 주도적으로 믿음만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또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관리자의 역할입니다. 한 임원은 이러한 변화 관리는 마이크로 매니징과는 구별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리자가 더욱 바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재택근무 상황에서 관리자분들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다양한 대처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어려움을 잘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